요즘 따라 이상하게 밥만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적 없으셨나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잠깐 기대기만 했을 뿐인데 속이 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드셨던 적은요? 혹시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 행동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귀 기울여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너무도 작은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긴 행동 하나가 때론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마주치던 할아버지 세 분이 며칠 새 병원으로 실려오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걷기도 하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시던 분들. 그런데 모두 식사 후이 단 한 가지 실수로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분은 결국 다시는 공원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어쩌면 단 몇 분만 조심했더라면 여전히 활기찬 걸음으로 공원을 거닐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토록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의 지혜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더 절실합니다.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실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안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 탈 없이 넘겼던 사소한 행동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약해지고 뼈는 쉽게 부러지고 위장은 예전처럼 빠르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 하나가 덮쳐오면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직접 보고 느낀 것들입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진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9살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식사 후 가슴이 조이고 어지러워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밥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 때문에 위산이 역류해 심장 신경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식사 후 30분 동안은 꼭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속쓰림도 가슴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81살 김영희 할머니는 밥만 드시면 곧장 주방으로 가셔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먹고 바로 치워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넘어진 겁니다.
그때 무릎을 심하게 다치셔서 결국 긴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밥을 먹은 직후에는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모두 식사 후 30분 동안만 조심했더라면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2가지 좋은 습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되 마음속에는 단단히 새겨주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방심하면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밥을 먹고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특히 설거지나 청소처럼 몸을 많이 쓰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평생 집안을 돌보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일수록 식탁에 앉아 쉴 틈도 없이 주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나면 바로 치워야 마음이 편하다,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 이런 생각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고 다른 기관들은 일시적으로 피를 덜 받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설거지나 청소 같은 활동을 하면 팔과 다리로 가야 할 혈액이 소화기관과 경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가 느려지고 심장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려 무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일도 생깁니다. 청주에 사시는 80살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밥만 드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주방을 정리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무릎을 크게 다쳐 긴 시간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넘어질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실 청소를 하다 미끄러지거나 물기를 닦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식사 후 피가 위장으로 몰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몸에 힘이 덜 들어가고 순간적인 균형 감각이 약해진 상태라서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몸에 남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30분 쉬는 것쯤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소파에 편하게 기대거나 아예 눕는 분들이 많지요. 특히 식사 후 나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눕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우리 몸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장은 무겁게 부풀어 있습니다. 이때 몸을 눕히거나 기대게 되면 위안의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식도 사이를 막아주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식도에 상처가 깊게 나거나 심지어 식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7살 이명수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식사 후마다 습관처럼 소파에 눕거나 기대셨던 할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속쓰림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목구멍까지 뜨거운 느낌이 올라오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보니 위산 역류가 심각해져 식도에 염증이 생겼던 겁니다. 이후 식사 후 30분 동안은 무조건 똑바로 앉아 계시기로 결심하시고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속이 편해지고 위염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속쓰림뿐만이 아닙니다.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기침이나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위산 역류가 심해지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전신 피로가 쌓여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는 아무리 졸려도 절대 눕지 마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앉아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기 질환을 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밥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밥을 다 먹자마자 약을 챙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때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직후는 위장이 음식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약을 먹으면 약물이 음식물과 섞여 흡수가 지연되거나 예기치 않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처럼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들은 식사 직후 복용했을 때 어지럼증, 구토, 심지어 실신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82살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혈압약을 복용하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식사 후 약을 삼킨 뒤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식사 후 30분만 기다렸다가 약을 복용했더라면 이런 위험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늘 시간을 재어 30분을 충분히 쉰 뒤에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식후 30분 복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어떤 약은 식사 직후 먹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약 복용 시간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고 스스로 대충 짐작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시간 차이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밥을 먹고 바로 움직이는 것, 바로 눕는 것, 바로 약을 먹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30분 동안 몸을 가만히 쉬게 하고 소화를 돕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3번, 매번 30분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밥 먹고 30분을 아끼는 것, 그 소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세 끼를 먹고 나서 30분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여서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이 내용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몸속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방식도, 소화가 되는 속도도, 뼈와 근육이 반응하는 민첩성도 모두 예전과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나이의 흔적이 쌓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잠깐 어지러운 것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런 신호 하나하나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대신 30분 동안 가만히 쉬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몸에 다시 숨 쉴 틈을 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약을 급하게 삼키는 일.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행동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루 24시간 중 단 1시간 반을 투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반이 남은 50년, 60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귀찮은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귀찮음을 핑계로 넘어간 습관은 결국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30분 동안 가만히 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 부지런하시던 분일수록 식사 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작은 부상을 한번 당하면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은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집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 하나가 결국 평생 지팡이를 짚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을 위한 휴식 시간이자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30분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은 약을 덜 먹고 병원에 덜 가고 일상을 더 오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나서고 싶을 때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힘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그런 일상의 기쁨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어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실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조금 늦춰보세요. 오늘만큼은 소파에 눕지 않고 허리를 세우고 앉아보세요. 약을 드실 때는 시계를 한번 보고 30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어느새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나 혼자만 알고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만 조심하면 넘어지지 않고 위산 역류로 고생하지 않고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피할 수 있다는 걸요. 함께 실천하고 함께 지켜낼 때 이 작은 지혜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모두 아득한 꿈처럼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단히 다짐해 주세요. 내 몸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30분만 아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혹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결심하셨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 같이 걸어가면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더 든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작은 30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